즉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내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쓴다. 근데 부모님한테 한 30만 원 정도 매월 드린다. 그럼 이게 같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기여분을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이효리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기여 행위자와 그 망인의 관계에 따라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민법상의 본래적 의미의 기여분은 민법 1008조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여분의 대상은 이 상속 재산, 즉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겨져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요건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부양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된다든지 두 개 다 충족이 된다면 기여의 정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런데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 이거는 사실 좀 입증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고인께서 남기신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그거 구입을 할 때 상당 부분 좀 금전을 보태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금전적인 혜택으로 된 거는 사실 그 자료가 좀 남아있을 가능성도 많고 해서 입증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건 좀 용이한 편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요건, 특별히 부양을 했을 때 그때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어떤 기여분의 인정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부양이 뭔지에 대한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본다면 이런 특별부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매모호합니다. 이 일반 부양이라는 게 뭔지 또 특별부양이라는 게 뭔지, 기여행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기여행위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기여 행위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특별 부양에 따른 기여분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여 행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특별 부양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대법원은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간단히 그 판결문을 보면은요, 민법 제1008조의 이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 의무의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서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만 아니라 동거 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또는 상속 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또 다른 공동 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문헌상으로 본다면 이게 사실 배우자 사이에서는 1차적인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사실상 2차적인 부양 의무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성년인 자녀입니다. 사실상 배우자끼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부양을 서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거를 기여분으로 이제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배우자 사이에서는 부양 의무가 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같이 부양을 했다고 해가지고 기여분까지 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여분까지 인정된 특별 부양을 배우자에게 인정을 하려면 1차적인 부양 의무를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판결문을 보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의 규모나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이 있느냐 여부, 특히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고려한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고려한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결국 자녀가 많으면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1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60%이고요. 근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3명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33%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은 1명당 22% 정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자녀가 5명이다. 그러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배우자가 한 4, 5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유지를 해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황혼이혼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재산의 반절은 나머지 배우자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배우자가 이혼한 배우자보다 더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는, 상속분은 아니지만 이혼할 때 재산 분할분보다 괜히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지고 상속받는 게 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냥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이혼을 하면 재산이 반절이 될 건데 괜히 뭐 병간호다고 해서 자녀가 5명인 경우에 본다면 내 법정 상속분이 13분의 3, 즉 20%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례를 본다면 상속인들의 수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많이 줬으면 기여분을 좀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고 준게 없고 남편 명의로만 있다면 아무래도 인정 정도가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또 자녀가 많아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너무 적다면 기여분으로 좀 더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고 자녀가 뭐 한 명이에요. 그럼 배우자 상속분이 이미 60%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뭐 또 기여분까지 더 얹어주기에는 조금 너무 배우자한테 이제 지나치게 많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고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 배우자한테 상당한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판례를 보면 이제 그런 점을 좀 느낄 수가 있고 실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많은 경우 또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분의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본다면 이런 재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기간이 특히 짧으면 짧을수록 조정할 필요성이 좀 낮기 때문에 어쨌든 40년 이상 뭐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던 초혼 배우자 대비해가지고 이걸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자녀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사망해서 남은 상속 재산에 대한 특별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뭘 기준으로 그걸 판단을 하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 기여분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성년인자가 부양 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은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는 경우에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결국 자녀가 부모의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어서 나와 동일한 그런 수준을 유지하도록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 것이 특별한 부양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여분을 더 준다는 것인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사례에서 본다면 보통 그 자녀분 등이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게 하시는 거 되게 훌륭한 일입니다. 되게 훌륭한 일인데 근데 이게 과연 나와 비슷한 생활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인가 이걸 한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내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쓴다. 근데 부모님한테 한 30만 원 정도 매월 드린다. 그럼 이게 같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기여분을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판결례에 본다면 또 다른 상속인보다 더 초과해서 뭔가를 더 잘해야 하는데 과연 내 생활 수준보다 좀 적게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적게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 기여분까지 과연 더 인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특별 부양이 아니라 일반 부양으로 그냥 의제가 돼가지고 기여분까지 더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사례가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정말 잘한 자녀가 있다면 기여분 정말 많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잘했다라는 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즉 가정법원에서 실무례를 본다면 사실 그 정도까지 한 자녀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거든요. 뭐 그게 잘못이란 건 당연히 아니죠. 명절 때 한 번씩 찾아뵈서 용돈 정도 드렸다 뭐 이런 거 정도로는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용돈 드렸다 이런 거 정도로는 사실상 기여분까지 인정을 받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본다면 자녀의 기여분은 앞서 말씀드린 배우자의 기여분과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면 사실상 좀 용이할 것인데 문제는 이런 특별 부양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을 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을 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실무례로 본다면 배우자가 특별 부양을 한 경우와 자녀가 특별 부양을 한 경우에는 어쨌든 인정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법정 상속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좀 인정이 용이한 부분이 좀 있다. 근데 반대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잘한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기여분 인정이 되겠지만 자녀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있어서는 인정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배우자만큼 용이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효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